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미 JFK 재단으로부터 용기 있는 사람들의 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자, 실제 케네디 대통령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가 직접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 찾아와가지고 직접 상을 수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의 상 윤석열 대통령 왜 받게 되었을까? 실제 케네디 재단 측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을 직접 수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부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의 외교, 안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했는지,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이 좌파들이 얼마나 선전선동하고 공격을 했는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알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동안의 이 성과가 미국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성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원래는 이 상 윤석열 대통령 지난 10월 달에 이미 수상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달에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케네디 재단 측이 야, 이거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케네디 따님이 이렇게 직접 한국에 와서 수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케네디 재단 측에서 입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갖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도한 곳이 KBS와 MBN밖에 없어요. 네, 어제 종편, 지상파 모든 방송들의 주요 뉴스를 봤을 때 어제 이것을 보도한 게 KBS와 MBN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더 알려야 된다라는 뜻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 묵묵히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명동성당에서 무료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직접 끓인 찌개와 반찬을 이렇게 덜어주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좌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총선 가까워져 오니까 퍼포먼스 보이는 거 아니냐? 쇼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닙니다. 이미 벌써 윤석열 대통령 3번째 무료 급식 봉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이러한 무료 급식 봉사하겠다. 내가 직접 김치찌개 끓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벌써 3번째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작은 약속도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더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료 급식 봉사, 그 바쁜 일정 와중에도 3번째나 지키고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더 큰 약속, 즉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렸었던 그 대선 공약들, 더 나아가 지금 23차례에 걸쳐 열렸던 민생 토론회와 관련된 정책들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지킬 수 있다라는 의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급식 봉사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무료 급식 봉사를 한 건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쁜 일정 와중에도 1시간 30분가량을 요리부터 배식까지 모두 다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통령한테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사람이라고는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먹으면서 파한대소 했던 사람. 전 그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진심으로 민생, 더 나아가 국민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대통령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자,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요?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제 또 한 가지를 또 지켰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1월 달에 이런 방송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63년 만에 해냈다. 24조 그림자 세금을 폐지한다. 라고 제가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이 붙은지도 모르는 각종 세금들을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세금이 붙어 있고요. 더 나아가 껌을 씹을 때도 세금이 붙어 있고요. 더 나아가 출국을 할 때, 해외를 나갈 때도 세금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걸 두고 우리가 그림자 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붙은지 모르고 돈을 내니까.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 거예요? 63년 만에 폐지하겠다라고 지난 1월 달에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2달이 지난 시점에 지금 폐지, 감면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2달이 지난 시점에.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것이 폐지되고 감면이 되냐 제가 보여드리면 많아요. 이만큼이나 있다라는 겁니다. 네, 18개 사항에 대해서 폐지되고 더 나아가 14개에 대해서 지금 감면 조치가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출국 납부금,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 기여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완화 이런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자,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전기료가 싸집니다. 4인 가구 전기요금 연 8,000원 정도가 싸진다라는 거예요. 뭐 8,000원이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실제 전기요금을 보시면요. 기후환경이라고 네? 전력산업기반금이라고 이렇게 숨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와 관련돼서 요율을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3.7%인데 오는 7월 달부터는 3.2%, 내년 7월 달부터는 2.7%로 이걸 점점점 하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추진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8,000원이란 돈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림자 세금이라는 없애도 되는 또는 폐지해도 되는 그런 세금들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작은 약속부터 큰 정책까지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고 있는, 어떻게든 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더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좌파 진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2달 만에 그림자 세금을 폐지 감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오늘 한겨레 보도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건설사 대기업 수천억 뭉텅 깎아준 부담금. 국민 체감은 몇천 원. 자, 일단은 국민 체감이 몇천 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깎아주는 게 몇 갠데 32개 폐지감면입니다. 근데 국민 체감이 꼴랑 몇천 원밖에 안 된다고요? 일단 이거부터가 가짜 뉴스고요. 더 나아가 저는 참 이 좌파들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기업들과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기업들은 대기업 건설사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갈라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갈라치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생채기를 내려는 게 바로 이 좌파 언론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책 없는 부담금 폐지 감면, 재정 부실 가속화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한겨레한테 좀 물어볼게요. 한겨레한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 부담금 폐지 감면과 관련돼서 재정 부실 가속화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전 국민에 25만 원씩 주자. 13조 원 뿌리자라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재정 부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맞는 말을 하라고요. 앞뒤가 맞는 말을. 재정 부담이라는 기준을 두고 비판을 할 거면요. 다 비판을 하던가 아니면 다 비판을 하지 말던가 왜 선별적으로 비판을 합니까? 하나의 기준을 두고. 이게 바로 좌파 언론들의 선전선동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지금 좌파 언론들 뭐 하고 있다고요?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고요. 마치 부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감면해주고 우리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감면해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겨레 25만 원 주자라는 얘기 이재명 어디서 하신 줄 아십니까? 강남에서 했어. 강남에서. 네? 어쩌면 대한민국의 가장 부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잘 사는 동네인 강남에서 25만 원 꺼내든 이재명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좌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로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갈라치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자, 이런 와중 속에서 더 재밌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와 여당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좌편향된 언론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MBC랑 JTBC 보도 보다가 진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어제 MBC 보도 보십시오. 이대로면 전멸, 위기의 국힘, 용산의 성토, 논란 설명해야. 자,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뭔가 성토하는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뭔가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썸네일 달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있어요. 총선 코앞, 여당 위기감 고조, 용산과 다른 목소리 본물. 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 총선에서 분열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좌파들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좌파들의 노림수. 네. 이게 바로 지금 기성 메이저 언론들이 노리는 노림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요.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바로 저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도 채팅창 치면서 특정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공격하시는 분이 은근슬쩍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누구를 좋게 해주는 거라고요? MBC 좋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 누구 좋게 해주는 거라고요? JTBC 좋게 해주는 거라고요. 궁극적으로 누구 좋게 해주는 겁니까? 민주당 좋게 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절대 이런 갈라치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야, 진짜 조선일보, 아니 동아일보 작작 좀 하세요. 네? 오늘 막 김순덕 칼럼이라 그래가지고 뭐라 써놨냐? 여당 속 야당, 한동훈이 자임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 속에 야당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당 속에 야당이 있으면 야당을 뽑지 그냥. 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순덕 씨는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민주당처럼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국민의힘 뽑아? 민주당 뽑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자, 어떤 글을 써놨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대안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속 야당 역할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총선 국면에서 지금 수도권 위기론, 더 나아가 국민의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누구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 공격해라, 윤석열 대통령 거리둬라 라는 목적에 이런 글을 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친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당 속에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당이면 여당이고 야당이면 야당이지. 여당 속 야당이면요, 국민의힘 왜 뽑아요? 민주당 뽑지.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이저 언론들, 네, 이 좌파 언론들, 더 나아가서 보수라고 칭하는 이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넘어가선 안 된다. 우리가 절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